대구 동성로, 열기는 가로수를 휘게 만들 만큼 거셌다. 아스팔트 위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그늘 하나 없는 도심을 바삐 지나치고 있었다. 이 길이 맞나? 정연옥 할머니는 눈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째 낯이 익은 것도 같고, 한 손으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기고, 다른 손으론 벽을 짚었다. 길거리 간판들은 흐릿했고, 가게 이름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우리 집이 어딘고, 내가 왜 여길 걷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녀를 힐끔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찡그렸고, 누군가는 피했다. 더위에 축 늘어진 옷자락, 발에 맞지 않는 슬리퍼, 땀에 젖은 뺨. 그녀는 걸음을 뗐다. 목이 너무 말라. 그 순간 눈앞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저긴 은행 같다. 정할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눈앞이 잠시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창구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돌아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저기요,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습니까? 어째 여기가 낯이 익어서.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 매끈하게 빗은 머리.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비쳤다. 죄송한데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이 근처에서 뭘 했던 것 같은데. 정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비 아저씨, 여직원은 창구 뒤로 손을 뻗어 외쳤다.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잠시 뒤 건장한 경비가 다가왔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여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잠깐만, 물 한 잔만. 이 은행이 어딘가. 다시는 오시지 마세요. 문이 열렸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할머니를 감쌌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문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야. 주변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다가오는 이는 없었다. 유리창 너머 은행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객 응대가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여기 85억 넣어뒀는데. 정연옥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동성로에 내 건물이 몇인데. 갑작스럽게 머릿속이 번쩍하며 한 장면이 스쳤다. 이 은행, 여기 계좌. 남편과 함께 웃으며 서명하던 기억. 담당자가 3번이나 고개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던 날. 내가 바보지. 이럴 때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고개를 들자 햇살이 그대로 눈을 찔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 한가운데선 무언가 또렷하게 깨어났다. 내일 다시 오겠어. 제대로 된 나로. 그리고 그렇게 정연옥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여기 괜찮겠어, 여보? 응, 이 자리야. 앞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앞으로 더 붐빌 거야. 정연옥은 남편의 눈빛을 바라봤다. 확신에 찬 목소리, 땀이 맺힌 이마, 손엔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진짜 이 골목이 이렇게 바뀔까? 아직은 허름하기만 한데.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연옥 씨, 우리가 사는 건 지금이 아니고 앞날이야. 난 알아. 이 동성로 금방 바뀔 거야. 그 말이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사이 허름했던 골목은 카페가 들어서고 의류점이 줄지어 생겼다. 건물 값이 치솟고
사람들이 몰렸다. 정연옥 부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 채, 두 채, 세 채. 대출도 끼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건물을 늘려갔다. 여기까지 사면 5채야. 우리 진짜 여기만 봐도 한 블럭이네. 그들은 종종 밤에 동성로를 걸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건물 외벽을 쳐다보며 웃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도 좀 편히 살아야지. 그땐 우리도 여행 가자. 연옥 씨 예전부터 후쿠오카 가보고 싶다 했잖아. 응, 정연옥은 그때로 돌아간 듯 눈을 감았다. 웃는 남편의 얼굴, 건물 옥상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붉은 노을.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엉덩이와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주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은행 안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 직원의 얼굴도 여전했다. 정연옥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수첩 하나, 집 열쇠. 손끝에 느껴지는 금속의 감촉에 가슴이 조금 놓였다. 그래, 집이 어디더라.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다. 땀이 등에 달라붙고 다리는 휘청였지만 발걸음은 분명했다. 전철역을 지나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 맞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동성로 거리엔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저기 의류점 간판 저거 우리 건물에 입점한 가게잖아. 건물 외벽에 파란 간판이 보였다. 그 옆엔 분식집, 또 옆엔 카페. 다 내 건물이었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돼 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오래전 딸아이와 함께 간 김밥집도 여전히 있었다. 여기선 혜진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남편이 그거 먹다가 이가 나갔잖아.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건물, 가족, 웃음, 싸움, 화해. 그 모든 시간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길끝에서 익숙한 대문이 보였다. 낡은 대문 손잡이를 쥐자 손끝에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다. 맞아, 여기가 내 집이야. 열쇠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익숙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녀의 과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정연옥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달력은 작년에서 멈춰 있었고 사진 틀 속 가족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은행 변호사. 그리고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숫자를 더듬어 누르는 손끝이 조금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나 정연옥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큰 길 쪽으로 나가면 맞지. 정연옥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아스팔트 위에선 공기조차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여기서 시장통이 먼저였던가 아님 전철역? 그녀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발을 내디뎠다. 슬리퍼 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른 인도에 끌리며 소리를 냈다. 종종걸음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또렷해져 있었다. 여기 분식집 맞아. 남편이랑 가끔 들렀었지. 간판 위에 빨간 글씨가 기억을 붙잡았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집이 어디였는지 생각나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웃음기를 띤 채 손을 내저었다. 고맙네. 나 혼자 갈 수 있어. 혼잣말이 점점 많아졌다. 여긴 내가 가진 첫 번째 건물이었지. 옥상에 정원이 있었는데 장미를 심었었어. 그때가 몇 년 전이었더라. 그녀는 주춤주춤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랬지. 연옥 씨, 우리가 이 동네 주인이야. 허허, 허풍도 참. 그녀는 길가에 잠깐 멈춰 섰다. 이 골목 그래, 저기 건너편. 저기 약국이 있었고 그 옆에 우리 작은 딸 시집 갈 때 챙겨준 건물이, 그렇지. 정신이 맑아질수록 눈물이 자꾸 맺혔다. 그리움, 회한, 자존심, 그런 감정들이 숨결처럼 차올랐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 길로 쭉 가면 우리 집 골목이 나와. 혜진이 유치원 버스 태워주던 길이야. 머릿속에서 과거가 살아 움직이듯 떠올랐다.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걷던 자신, 늦은 저녁 남편을 기다리며 베란다에 서 있던 순간들. 비 오는 날 가족이 우산 하나에 모여 웃던 장면. 그녀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땀을 닦고 다리를 주무르기도 했다. 조금만 더 걸으면 두 갈래 길이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른쪽으로 발을 돌렸다. 왼쪽은 시장 가는 길이지. 오른쪽, 저쪽으로 올라가면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대문. 그 순간 정연옥 할머니는 멈춰섰다. 맞아, 저기야, 우리 집. 조금은 흐려졌지만 분명한 실루엣.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다.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핵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이 느껴졌다. 내가 드디어 돌아왔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 오래된 소리. 현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녀를 반겼다. 여보, 나왔어.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그날처럼 다정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 앞에 앉았다. 조화기를 들고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바라봤다. 이 번호가 맞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단단히 눌렀다. 뚜뚜. 여보세요. 변호사님 접니다. 정연옥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자신을 찾은 이의 것이었다. 해는 아직 고요한 대구의 새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정연옥 할머니는 오래된 자개장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이마, 굳게 담은 입술,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눈빛. 이 얼굴로 어제 그 은행에 갔으니 나를 누가 알아봤겠어. 한숨과 함께 할머니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화장품 뚜껑을 열었다. 은은한 분을 두드리듯 얼굴에 얹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늘은 다를 거야. 오늘은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지. 옷장 안에서 곱게 접어둔 연보랏빛 한복을 꺼냈다. 손끝으로 주름을 매만지며 고요히 다림질을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연옥 씨 참 곱다 했겠지. 달인 한복을 입고 허리를 곧게 세운 정연옥 할머니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님, 저 왔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떴다. 와,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나인 날이니까. 정연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 갈 수 있겠어요? 그럼요. 준비 다 됐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님, 혹시 은행에 말씀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별로 길게 말 안 해도 돼. 다만 내 계좌 다 없애달라고 할 거야. 딱 그것만. 전에 계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기보다 그게 맞는 거지. 정연옥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성로의 익숙한 풍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저기 있는 의류점, 내 건물. 저 분식집도. 어제는 희미했는데 오늘은 다 보이네. 은행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한복의 소매자락이 햇빛에 비치며 가볍게 흔들렸다. 은행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단정한 모습, 또렷한 눈빛. 어제의 흐릿한 노인은 없었다. 정연옥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창구로 향했다. 어제 자신을 쫓아냈던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깐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알아보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신가요? 나 기억 안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어제 물 한 잔 달랬던 사람 말이에요. 여직원은 눈이 커졌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됐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이름은 정연옥. 이 은행에 내 이름으로 예금된 돈, 임대료 통장 전부 오늘부로 다 해지할 겁니다. 여직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잠시만요. 지점장님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지점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정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지점장님, 내 계좌 다 해지할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변호사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 서류 전부 준비해 주시죠. 해지 확인 서명은 제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로 모두 해지하신다고요? 예금액도 통장도 전부. 그래요. 내 돈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이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으로요. 은행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정연옥 할머니는 가방에서 천천히 도장을 꺼냈다. 이 도장 남편이랑 처음 만들었을 때 은행에서 직원이 우리한테 3번이나 절했어요. 그때 그 직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직하고 공손했죠.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은행 안의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날 정연옥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서명을 남겼다. 모든 서류의 사인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가죠, 변호사님. 네, 할머님. 은행 문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햇살 속으로 고운 한복 자락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말도 안 돼. 정말 전부 해지하셨어요? 김 대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동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확실히 서명하셨어. 해지 서류 다 들어왔고 계좌 17개, 임대료, 통장 포함해서 총 85억. 박 과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점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어르신이 정연옥 씨가 우리 지점 전체 자산의 몇 %인 줄 알아요? 회의실 안 무겁게 닫힌 문 뒤로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여름인데도 모두의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지점장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전체 예금의 38%,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동성로 임대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다 정할머님 계좌로 관리됐죠. 누군가 컵을 손에 들고 있던 손을 덜덜 떨었다. 땀이 흘러 바닥에 닿았다. 어제 그분이 저분인 줄 몰랐어요. 젊은 여직원, 수미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땀에 젖고 옷도 좀 그래서 그냥. 지점장이 손을 들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어르신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눈을 들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예금 해지가 아니에요.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점장이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지금 동성로 상인들 반응 어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벌써 몇 분이 임대료, 통장 이체하겠다고 문의하셨어요. 정 할머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셨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미 늦었지. 지점장은 이마를 짚었다. 정연옥이라는 이름 하나가 우리 지점의 신뢰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내 손으로 깼어.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 직원이 쪽지를 들고 들어왔다. 지점장님 본점에서 긴급 보고 요청하셨습니다. 방금 소식 들으셨다고. 지점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오겠지. 본점도 뒤늦게야 사태의 크기를 알게 된 거겠지. 그는 잠시 말없이 직원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우린 이제 이 사과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그 여파가 우리 모두를 흔들고 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직원들 사이에 저마다 작은 탄식이 흘렀다. 어제는 그냥 물 한 잔이었잖아. 수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걸 왜 못 줬을까? 조용히 듣고 있던 정 대리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인 줄 알았으면 달랐겠지. 그게 문제야. 박 과장이 말을 이었다. 알았으면 달랐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더 문제인 거야. 그 시각 동성로 곳곳의 상점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정연옥 할머님이 그 은행에서 쫓겨났대. 진짜요? 그 은행 직원들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려나. 분식집 주인은 말했다. 난 아예 계좌 옮길 거야. 그 어르신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고운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랬다니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가게. 우리도 옮깁시다. 벌써 3가게 옮겼다더라. 정 할머니 따라간다는 말, 그냥 소문이 아니었네. 지점장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길 건너편을 바라봤다. 정연옥 할머니가 걸어 나갔던 그 문턱,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사람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은행의 중심을 잃었구나. 사장님, 요즘도 그 은행 쓰세요? 떡볶이집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이번 달부터 다 옮기려고. 정연옥 할머니 일 들었지? 가게 주인은 국자를 들고 있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네,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했다던데. 그게 말이지, 내가 그 어르신 오랫동안 봤거든. 예전에도 장사 어려운 상인들 월세 깎아주고 코로나 때는 2달 공짜로 해줬어. 그 이야기는 동성로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다. 우리 건물도 그분 건물이에요. 작년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났을 때 건물주가 에어컨 교체비도 내주셨다니까요. 그런 분을 은행에서 그냥 쫓아냈다고? 물도 안 주고 대체 얼마나 오만하면 그렇게 해? 몇몇 상인들은 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전화부터 걸기 시작했다. 예, 여기 이호상입니다.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 다른 데로 바꾸려고요. 네, 이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으로 가야죠. 며칠 뒤 은행 본점에서 감사팀이 내려왔다. 지점장님, 이번 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 보고 부탁드립니다. 본점 감사팀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날 노숙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고 직원들이 오인했고 물을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 지점의 최고 자산가였고 결국 전 계좌를 해지하고 떠났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직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분기별로 진행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은 언제 마지막으로 갱신하셨죠? 2년 전입니다. 감사팀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사건 이후 계좌 이탈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점장이 주춤거리며 입을 열었다. 현재까지 임대료 관리 계좌 포함 약 40개 이상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금 총액으론 약 120억 수준입니다. 지점 전체 자산의 절반이네요. 지점장은 고개를 떨궜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회의실 한편에 모여 앉아 있었다.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진짜 그 어르신이 그분이실 줄 몰랐어. 수미는 멍하니 손가락을 맞대며 중얼거렸다. 내가 그날 그냥 물 한 잔만 드렸어도. 근데 수민 씨 혼자 책임질 일 아니야. 박 과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전부가 그 순간 아무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잖아. 김 대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툭 쳤다. 우리 늘 숫자만 보니까 이름도 얼굴도 의미 없어졌나 봐. 이 은행에서 오랫동안 거래한 사람인지도 몰라봤다니. 누군가가 낮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지점장은 그 질문을 들은 듯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본점이 곧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고객 응대 전면 수정,
직원 재교육, 그리고 징계까지 검토된답니다. 침묵. 그날 제가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지점장이면서도 그 자리에 없었지.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우리가 놓친 건 고객 하나가 아니라 사람 하나였어요. 동성로 바깥의 작은 카페에서도 이런 말이 오갔다. 정연옥 할머님, 요즘 어디 은행 쓰신대요? 아직 안 정했대. 그런데 시내향토은행 몇 군데서 모셔가려고 난리라더라. 당연하지. 그 어르신만 따라가도 가게들 20곳은 통장 옮길걸? 근데 말야, 그 은행 끝났지 뭐. 그리고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이체 요청 전화가 울렸다. 네, 여기 이진우입니다. 예금 계좌 해지하겠습니다. 이유요? 뭐랄까, 이젠 믿음이 안 가서요. 지점 로비 한쪽에선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렸다. 고객님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미 떠나버린 그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할머님, 여기 은행도 요즘 평이 좋아요. VIP 전담 창구도 있고 서비스도 빠르고요.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하며 문을 열었다. 정연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은행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 하나가 다가오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만들까 해서요. 전에 있던 데서 전부 해지했거든요. 직원은 명함을 건넸다. 프라이빗 뱅커 전담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그때부터 자꾸 금액으로만 흘렀다. 예치하실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어르신께서 보유하신 부동산 수익은 월 얼마쯤 되시나요? 정연옥 할머니는 조용히 앉은 채 물끄러미 직원의 입술만 바라봤다. 아이고, 또 숫자 이야기네. 작게 혼잣말하듯 중얼이자 변호사가 곁눈질을 했다. 나오는 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응대는 정중한데 뭔가 딱딱하더구나.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좌에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럴 수도 있죠. 요즘 큰 은행들은 다 시스템 중심이라. 나는 사람 중심인 데가 좋다. 마음으로 웃는데 그 다음 날은 조금 오래된 지역은행을 찾았다. 지점이 크진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로비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소리 하나가 은은하게 울렸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더운 날 걸음하셨네요. 나이 지긋한 창구 직원이 먼저 일어나 맞이했다. 앉으세요. 시원한 물도 한 잔 드릴게요. 종이컵에 담긴 물이 먼저 건네졌다. 정연옥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물 한 잔. 그 단순한 행동이 며칠 전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임을 기억하며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시오? 별 말씀을요. 은행이란 게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곳이지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었다. 어떤 도움 드릴까요? 계좌를 좀 만들려고요. 내 돈을 여기다 맡길 수 있을지 보러 왔어요. 정연옥 어르신. 창구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다가 눈이 커졌다. 동성로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신 그 어르신 아니신가요? 제가 젊을 때부터 듣던 이름인데. 그래요. 그 어르신이 접니다. 할머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정연옥 할매요. 직원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 숙였다. 저희 은행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점 전 직원이 어르신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드세요? 정연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다.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장은 직접 인사하러 나왔다. 저희 은행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해 별도 전용 창구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 쉬러 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소. 나는 사람 말을 듣고 싶었거든. 며칠 후 동성로 상가 곳곳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정할머니, 새로운 은행 어디로 가셨대? 지역은행이라더라. 예전부터 직원들도 착했지. 그럼 우리도 옮기자. 사실 지난번 일 보고 좀 꺼림칙했어. 임대료 관리 계좌, 가게 운영 통장 하나 둘 셋 은행으로 바뀌었다. 지역은행 지점장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따라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은행이 부족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통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은행에 온 것 같네요. 정 할머니도 여기 오셨다니 저희야 믿고 따르죠. 정연옥 할머니는 그날 오후 다시 은행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하게 웃는 직원이 먼저 일어섰다. 어르신, 오늘은 바람 좀 선선하죠? 응, 그래서 기분이 좋네.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지. 오늘은 국화차로 부탁해요. 그녀는 로비 한쪽 햇살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성로. 그 길을 따라 사람들도 실내도 천천히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중심엔 여전히 단정한 한복 차림의 정연옥 할머니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햇빛은 아직 따뜻하니까. 동성로의 작은 찻집 테라스에 의자가 놓였다. 가게 주인이 두 손으로 정연옥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차는 어제처럼 국화차로 드릴게요. 응, 그래. 그게 참 향이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눈빛은 가끔 멍해졌다. 간판을 바라보며 여기 뭐 하는 가게였더라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찻집 안에서는 손님 2명이 소곤거리고 있었다. 저분이 정연옥 할머니래. 아, 그 은행 사건 있던 분. 요즘은 다들 어르신이라 부르더라. 응. 상가 주인이자 큰손이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 동네 어르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 어르신 오셨다. 창구 직원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문 쪽으로 나갔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기분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괜찮은 것 같네. 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여기가 어디더라? 순간 수지는 놀라지 않았다. 여기요? 어르신이 통장 만든 은행이죠. 햇살 좋은 날 자주 오시던 곳. 그랬나 참,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미안하네. 미안하긴요. 다 함께 기억해드리면 되죠. 수지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오늘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은행 로비 한쪽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였다. 사진 속엔 지난달 정연옥 할머니가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어르신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정 어르신 오시면 가게 문 앞에 의자 하나씩 놓자. 그거 좋네. 앉으실 데가 있어야지. 요즘 다리도 좀 불편하시대. 이 근처에서 누가 어르신 보면 꼭 연락도 돌리고. 하루는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연옥 할머니는 익숙한 듯 그러나 낯선 눈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어르신, 우산 안 쓰세요. 어휴, 이리 들어오세요. 분식집 주인이 뛰쳐나와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여긴 어디지? 어르신, 혜진이네 떡볶이집이에요. 예전에 따님이랑 자주 오셨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어렴풋이 미소 지었다. 그랬나, 딸이 떡볶이를 좋아했지. 그건 기억나네. 소문은 더 널리 퍼졌다. 정연옥 어르신, 요즘은 누가 돌보셔? 다 같이. 여기 상인들이랑 은행 직원들이 하루 번갈아가며 챙긴다더라. 대단하다. 진짜 가족처럼 돌보네. 하루는 학생이 지나가다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다들 그렇게 챙겨? 저분이 우리가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야. 부자라서. 아니,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거든. 정연옥 할머니는 이제 정확한 숫자도, 주소도, 계좌도 흐릿해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맞이해주는 손길, 의자를 당겨주는 손, 따뜻한 차를 건네는 손. 내가 뭘 그리 잘했나 몰라. 이리도 다들 날 아껴주고. 잘하셨죠. 어르신은 늘 존중받아야 할 분이니까요. 은행장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도. 정연옥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봄 햇살을 받은 동성로 거리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두 번째 봄이구나. 그리고 웃었다.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그 봄은 오래도록 머물렀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금액이 꽤 큽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류 너머로 바라본 정연옥 할머니의 표정은 단호했다. 괜찮고 말고. 나 이제 돈 많다고 자랑할 일도 남겨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할머니는 한 손으로 도장을 천천히 돌려가며 말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해야지. 나처럼 헤매는 사람들,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아줄 때 있어야 하잖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 이름은 뭐로 하시겠어요? 기억의 집. 괜찮지 않아? 다 잊어도 마음만은 기억하는 집. 며칠 뒤 동성로 인근 공터 한켠에 천막이 세워지고 노란 굴착기가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쯤에 입구를 두고요. 햇살이 잘 드는 방향으로 거실 공간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건축 설계사와 할머니는 앉은 채 도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정원 하나 넣어줘요. 꽃 심을 수 있게. 치매가 있어도 꽃은 좋아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타일 써줘요. 계단도 줄이고 화장실은 문 넓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사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거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네요. 혹시 주변에 돌보신 분이라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 입장이 돼봐서 그래. 첫삽을 뜨는 날, 작은 간이 무대가 세워졌고 몇몇 기자들과 지역 언론이 모였다. 대구 동성로의 정연옥 어르신, 치매 환자 위한 복지, 시설 건립에 50억 원 기부.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르신, 여기 봐주세요. 기자가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요? 정연옥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한여름 길가에서 물 한 잔 못 마시고 쫓겨났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때 알았어요. 기억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내가 나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누군가 그런 상황에 놓여도 손잡아 줄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지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기자는 작게 말했다. 감동입니다. 어르신의 그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옆에서 한 상인이 다가왔다. 기자님,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어르신은 그냥 기부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텐 진짜 어른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요즘 동성로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또 다른 상인이 맞장구 쳤다. 이 은행이고 저 가게고 다 한마음으로 어르신 챙기죠. 어르신이 보여준 게 있어요. 돈보다 사람.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연옥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고 왔다가 하늘을 바라봤다.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는 있어도 마음은 잊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면 그걸로 된 거지요. 기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번졌다. 변호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할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 아직 시작일 뿐이지. 꽃도 아직 안 심었는데 뭘. 정연옥 할머니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대구 동성로 언덕 너머에 새로 지어진 복지 시설 기억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화사한 현수막 아래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이야, 진짜 다 지었네. 지난번에만 해도 기초공사였는데. 찻집 사장이 감탄하듯 중얼이자 옆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 할머님이 아니었으면 이 동네에 이런 곳 생길 일 없었지. 그러게, 기부도 기부지만 저렇게 마음까지 담은 시설이 어딨어. 무대 위에 사회자가 올라섰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곳 지역의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건 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정연옥 할머니가 천천히 입장했다. 2명의 직원이 양쪽에서 그녀를 부축했고, 그녀는 단정하게 접힌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서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좌우를 둘러보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어디 가는 날인가? 작게 중얼이는 소리에 직원이 부드럽게 답했다. 오늘은 어르신을 위한 날이에요.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이 집을 여는 날이잖아요. 내가 그랬나? 무대 위로 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들었다. 정연옥 어르신은 치매라는 병 속에서도 스스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르신의 품격과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고 아이들은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아이가 꽃다발을 건네자 정 할머니는 어색하게 손을 뻗었다. 이걸 나한테.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집이래요. 할머니는 꽃을 품에 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쁘구나. 어디선가 봤던 꽃 같네. 행사가 끝난 뒤 직원이 할머니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하나엔 이미 누군가가 담요를 깔아두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햇볕 좋아요. 응, 고맙네. 참 따뜻하구나.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다 건물 입구를 향해 눈을 돌리기도 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하네. 나 예전에도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찻집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저분 기억은 많이 흐려졌대. 그래도 항상 웃으시잖아. 그게 참 대단하지. 맞아. 뭔가 잊었지만 뭔가는 끝내 남아있는 거지. 햇살은 정연옥 할머니의 희끗한 머리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주변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마치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듯한 평안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잔잔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기억은 잊혀도 존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벤치 위에 정연옥 할머니를 비춘다. 그녀의 미소는 흐려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고된 하루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잊혀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과 품격은 끝내 남는다는 것을 정연옥 할머니는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 해도 존엄과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음을, 한 번의 물 한 잔이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때론
그 작은 무관심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를 우리는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연옥 할머니는 스스로를 잊어가는 와중에도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더 크게 남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의 쉼터로 바꿔내는 용기, 외면 속에서 피어난 존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해줄 때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잊혀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손 한 번 잡아주세요. 눈빛 한 번 마주해 주세요. 그건 어쩌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기억이자 이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 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온기에 함께 해주세요. 사람을 잊지 않는 세상, 기억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